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으로 모델링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문제풀이입니다. 실기시험에 대한 안내와 공개 도면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큐넷 접속, 자료실, 공개 문제, 검색에서 3D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문자로 넣어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로 들어가시면 두 개의 PDF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퓨전 360의 기본적인 내용, 특히 스케치 작성과 수정, 스케치 구속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기초가 필요하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의 메이커를 위한 퓨전 360 모델링의 스케치 부분만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Preference, General에서 Default Modeling Orientation은 Zup이고 디자인에서는 두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켜줍니다. Default Units은 mm입니다. 일반적인 어셈블 디자인이라면 필요한 컴포넌트를 미리 만들어 두고 각 파츠에서 작업하는 게 정석입니다만 아직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바디 레벨에서 모델링과 어셈블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인트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영상의 문제풀이에서 조립공차는 스케치가 아닌 바디 레벨에서 작업하고 크기는 한쪽에서 0.5mm, 양쪽에서 1mm로 줘서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에서 설명한 모델링은 제가 풀어본 방법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모델링 과정에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대로 따라하기로 끝내지 마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몰랐던 부분, 쓸만한 부분을 습득하신 후에 자기만의 더 좋은 방법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새로 추가된 공개도면 16번입니다. 1번, 2번 두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조립된 모양입니다. 모델링 할 때의 방향은 탑,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둬서 도면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계획을 잡도록 하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주소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1번 모델입니다. 세 방향의 도면이 있는데 정면도와 측면도는 대칭 모양이고요. 평면도를 자세히 보시면 바깥의 라인은 수평, 수직 모두 24로 같고 안쪽의 서클의 위치가 수평, 수직 모두 12로 바깥 라인의 미드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렉탱글을 이용하는 게 작업이 수월하겠고요. 그리고 코너에 있는 3개의 작은 사각형은 역시 가로, 세로 모두 4로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서클을 중심으로 서큘러 패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상단과 하단의 챔퍼는 바디에서 만들어줍니다. 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XY 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뷰 큐브에서 탑이 정면으로 보이면 되고요. 네, 크리에이트에서 렉탱글, 센터 렉탱글 선택합니다. 네, 원점에서 시작해서 적당한 크기로 렉탱글을 그려주고요. 다음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입니다. 역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네, 도면과 비슷한 크기로 작게 그려줍니다. 다음 투포인트 렉탱글 단축키 R입니다. 네, 렉탱글의 왼쪽 위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맞은편 꼭지점은 이 센터 렉탱글의 대각선 컨스트럭션 라인 위에 스냅하도록 그려줍니다. 네, 다음 구석 그려줍니다. 이퀄 구석으로 렉탱글의 수평, 수직 라인 찍어서 정사각형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코너의 작은 사각형은 아까 꼭지점이 센터 렉탱글 대각선에 스냅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사각형이고요. 따로 이퀄 구석을 걸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음은 디멘션 넣어줍니다. 단축키 D 누르고요. 네, 바깥의 렉탱글은 24, 코너의 작은 렉탱글은 4고요. 다음에 서클의 직경은 5파입니다. 네, 다음 패턴으로 코너마다 렉탱글을 배치합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서큘러 패턴이고요. 네, 오브젝트는 렉탱글을 더블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센터 포인트는 원점을 찍어도 되고 서클을 찍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디폴트로 3개가 복제인데요. 퀀티티를 4개로 바꾸고요. 다음 맞은편에 있는 이 패턴은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를 해제해서 패턴에서 빼줍니다. 네, 미리 보기 확인하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다음은 아크 그려줍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자, 위쪽 코너 사각형의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좌클릭을 꾹 눌러서 유지한 채로 드래그해서 빼내면 아크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래쪽 코너 사각형 꼭지점에서 마칩니다. 여기 스냅 확인하고요. 네. 여기 위쪽에 탄젠트 구속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고요. 반경은 체크해 보면 20mm R값 도면과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깥 렉탱글에 라인 2개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스케치는 다 됐고요. 브라우저 펼쳐서 완전 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입니다. 모델이 위아래로 대칭이니까 익스트루드도 대칭으로 하면 됩니다. 네, 드래그해서 프로파일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서클은 한 번 더 찍어서 선택해서 빼주고요. 자, 디렉션은 시메트릭 대칭으로 하고요. 자, 매저먼트는 오른쪽에 홀 랭스 전체 길이로 바꿔줍니다. 도면에서 길이는 35고요. 35 넣어주고 OK 눌러줍니다. 네, 스케치 1번 다시 눈 뜨고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은 중간에 있는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메트릭 홀 랭스 전체의 길이는 자, 도면을 보시면 27입니다. 27 넣어주고 자, 이번에는 컷으로 깎아냅니다. OK 눌러주고요. 자, 스케치 눈 감고 모양 확인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챔퍼 넣어줍니다. 모디파이에서 챔퍼고요. 네, 엣지를 하나, 둘, 셋, 넷 선택하고요. 크기는 도면 주소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2 넣어줍니다. 네, 미리 보기 확인하고요.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최종 모양 다시 확인하시고 네,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품 1번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네, 다음 부품 2번입니다. 단순한 모양이고 바디 중심이 원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스케치를 해도 상관없는데요. 아까 1번과 같이 탑뷰에서 작업하겠습니다. 네, 그리드 스케치 누르고 XY 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네, 뷰큐브에서 탑이 정면으로 보이면 되고요.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로 홀의 엣지를 따내줍니다. OK 누르고요. 자, 바디는 잠깐 숨기고요. 다음 렉탱글에서 센터 렉탱글 선택을 하고요. 자, 서클의 센터에서 시작해서 도면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입니다. 자, 렉탱글의 수직 길이는 5고요. 수평 길이는 위에 여기 정면도를 보시면 됩니다. 12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스케치 끝났고요. 자, 완전 구속 확인하고 바디 눈 뜨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네, 단축키 E 누르고 익스트루드입니다. 네, 프로파일은 서클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자, 아까처럼 시메트릭 홀 랭스는 도면에서 35입니다. 35 하고 자, 조인이 아니고 뉴 바디로 하고 OK 눌러줍니다. 자, 바디 1은 눈 감아서 숨기고요. 스케치 2번 다시 눈 뜨고요.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프로파일 2개만 선택을 하고요. 역시 시메트릭 홀 랭스 전체의 길이는 자, 도면을 보면 B인데요. B는 도면 1에서 확인하면 27입니다. 27 넣고 자, 조인으로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스케치 눈 감고요. 이제 필릿 넣어줍니다. 단축키 F 눌러서 필릿이고요. 엣지는 하나, 둘, 셋, 넷 찍고 R 값은 3 넣어줍니다. 네, 미리 보기 확인하고요.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이제 모양은 다 됐고요. 앞쪽 페이스에 번호를 넣어줍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바디의 앞면을 찍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네, 크리에이트에서 텍스트 선택을 하고요. 자,
앞면 중앙에 프레임을 그려주고요. 텍스트는 수원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도면 번호인 16 넣어주고요. 자, 아래에서 볼드, 그 다음에 좌우 정렬, 상하 정렬 맞추고요. 텍스트의 크기는 7 넣어주겠습니다. 네, OK 눌러서 마치고요. 자, 스케치도 마칩니다. 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자, 텍스트 찍고 크기는 -1로 안쪽으로 음각으로 깎아줍니다. 네. 미리 보기 보시고요. 자, 컷으로 OK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품 2번 모델링도 끝이 났습니다. 네, 바디 1 눈 뜨고 중첩된 부분은 없는지 검사합니다. 인스펙트에서 인터피어런스 선택을 하고요. 자, 바디 둘 다 선택하고 컴퓨트 눌러서 No Interference 확인합니다. 네, 제대로 됐고요. 네, 부품 1, 2번 모두 처음부터 조립된 상태로 모델링 했으니까 어셈블리까지 끝났고요. 이제 적절한 조립 공차를 주면 됩니다. 도면을 보면 부품 2번에 A, B가 다 있고요. A는 축의 직경, B는 축이 붙어있는 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바디 1은 눈을 감고요. 자, Modify에서 Offset Face 선택을 하고요. 자, 축 페이스 하나, 둘 찍고 다음 축이 붙어있는 면 양쪽으로 한 개씩, 두 개씩 다 찍어줘야 됩니다. 밑에도 하나, 둘 찍고요. 자, 크기는 -0.5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계산하면 -1mm가 되고요.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네, OK 눌러서 Offset Face 마칩니다. 네, 바디 1 눈 뜨고요. 조립 공차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자, 인스펙트에서 네, 섹션 어널리시스고요. 자, 탑에서 확인하고 네, 다음 네, 프론트에서도 확인하고요. 네, 다음 라이트에서도 확인하고 세 방향 모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대로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디를 부품으로 전환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디 1, 2 둘 다 선택을 하고요. 우클릭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 눌러서 네, 바디 둘을 네, 개별 부품으로 전환합니다. 컴포넌트 1이 네, 부품 1이 맞는지, 컴포넌트 2가 부품 2가 맞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F3D 파일 3개, 스텝 파일 3개 모두 6개를 엑스포트하는 방법은 도면 1번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는 7번째 STL 파일 만드는 것만 설명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면 1번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파일 엑스포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출력을 위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단축키 M 눌러서 Move고요. 자, 바디 둘 다 선택을 하고 네, 로테이션으로요. 90도 돌려서 이렇게 눕혀줍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2번 부품에 여기 아래쪽 이 부분에 스포트를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양이 적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고요. 위쪽에 이 부분은 이제 브릿지여서 스포트를 안 세워도 됩니다만 길이가 조금 길어서 그러니까 쿨링 성능이 좋지 않은 프린터에서는 이 중간 부분이 밑으로 살짝 처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점에는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네, 이 위치로 이제 최종 결정했으면 브라우저에서 탑로드 우클릭 Save as STL 누르고요. 네, 바이너리 원 파일 미디엄으로 설정하고 OK 눌러서 STL 파일 저장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퓨전 360에서의 작업은 모두 끝이 났고요. 남은 과정은 슬라이싱과 출력 그리고 후가공입니다. 이건 아까의 위치대로 슬라이싱해서 제가 직접 출력하고 후가공까지 한 건데요. 별 문제 없이 잘 나왔고 움직임도 좋습니다. 네, 도면 16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면 17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